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오후 1시 4분입니다. 월요일 오후 1시인데 일 안 하고 뭐하냐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 저는 토요일날 오전 오전에 일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도 마찬가지로 오전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물건 내리고 내일 또 물건을 아침에 내릴 물건을 싣고 와서 좀 오늘 오전 중에 끝났어요. 11시 반 정도에 집에 왔었는데 뭐 씻고 뭐 이것저것 좀 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사실은 좀 자야 되는데 아직 졸립지가 않아서 조금 책을 읽다가 졸리려고 그러나요? 책 읽기도 전인데 책을 읽다가 졸리면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새 책은 아니고요, 중고책인데 중고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카이사르의 마지막 숨, 우리를 둘러싼 공기의 비밀. 샘 킨이라는 분인데 샘 킨이라는 분인데 꽤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의 책을 한 두어 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좀 흥미를 끄는 부분이 있어서 좀 샀습니다. 이 책은 조금 나중에 읽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카이사르의 마지막 숨, 샘 킨 소개시켜드렸고요. 사봐놓은 책이 많아서 매일 소개를 시켜드려야 됩니다. 책들도 지금 이제 어떻게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했는데 이제 책을 안 사려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더 이상 뭐 책 사는 거 좀 멈추기로 했어서 그동안 사다 놓은 책들 좀 이렇게 소개하면서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4부 하고 있죠. 345쪽. 100쪽도 안 남았습니다. 100쪽도 안 남았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살아있는 사전. 61세의 마틴 A가 우리 의료원에 들어온 것은 1983년이 저물어가던 무렵이었다. 그는 파킨슨병에 걸려 이미 혼자서는 자신을 돌볼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그는 어렸을 때 수막염에 걸려 사경을 헤맸고 그로 인해 전응아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충동적이고 발작을 쉽게 일으켰으며 반신이 다소 경련을 일으키는 상태였다. 그가 학교에 다닌 기간은 아주 짧았지만 그래도 음악에 대해서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아버지가 메트로폴리탄 가극장의 유명한 가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 후
그 후에는 사환, 종업원, 접시 닦기 등을 하면서 어렵게 살았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지만 동작이 굼뜨고 멍청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기 일쑤였다. 만일 음악적인 재능과 감수성이 없었다면, 그리고 음악이 주는 기쁨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우울하고 참을 수 없을 만큼 비참했을 것이다. 어릴 때 뇌수막염에 걸려서 전응아가 되고 61세까지 살아온, 이 분이 대단한 건가요? 아니면 그 사회가 훌륭한 사회인 걸까요? 둘 다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음악에 대해서는 놀라운 기억력을 자랑했다.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나치 시대에는 기영아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래요. 아리아인들의 우수성을 훼손시킨다는 뭐 그런 이유죠. 그리고 북한에도 기영아가 없답니다. 모조리 죽여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것도 그 사회를, 왜 그 사회의 선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인들에 대한 편의, 이런 거는 우리 사회에서 큰 가치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 그는 음악에 대해서는 놀라운 기억력을 자랑했다. 오페라만 해도 2000곡 이상을 알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음악을 배운 적도 없고 악보를 볼 줄도 몰랐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오페라를 익힐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은 일단 접어두고, 어쨌든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은 그의 탁월한 귀 덕분이었다. 그는 오페라든 오라토리오든 한 번만 들으면 잊지 않고 기억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의 목소리는 귀를 따라가지 못했다. 음치는 아니었지만 쉰 목소리였고 경련성 음성장애가 있었다. 그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타고난 음악적 재능은 수막염과 뇌장애에도 불구하고 상실되지 않았다. 어릴 때 뇌수막염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정말 훌륭한 음악가가 됐었을 텐데요. 아쉽네요. 만일 장애가 없었다면 그는 카루소와 같은 대가수가 되었을까? 아니면 음악적 재능의 발달은 어느 면에서는 뇌장애와 지능장애에 대한 보상이었을까? 뭐 보상도 있었겠지만 아버지가 그토록 훌륭한 음악가셨으니 음악적으로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친밀한 부자관계 또는 전응아인 아들에 대한 헌신적인 애정을 통해서 음악적인 소질뿐 아니라 음악에 대한 정열까지 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다. 정말 훌륭한 아버지셨군요. 예. 아버지는 아둔하고 덜 떨어진 마틴을 사랑했고 그도 아버지를 열렬히 사랑했다. 그리고 부자 간의 애정은 음악에 대한 사랑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끈끈하게 맺어졌다. 마틴이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아버지처럼 유명한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가수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 고뇌하지는 않았다.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즐겁게 했던 것이다. 그의 기억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유명인사까지도 그를 만나러 왔다. 그의 기억력은 음악 그 자체뿐 아니라 연주에까지 미쳤다. 그는 살아있는 사전으로서 다소간의 명성을 얻었다. 그는 2천곡의 오페라뿐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공연에서 배역을 맡았던 가수들을 몽땅 기억했다. 나아가 배경과 연출, 의상, 무대장치 등을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했다. 그는 뉴욕의 모든 거리, 건물, 그리고 전철과 버스 노선을 모조리 기억하는 것도 자랑으로 삼았다. 요컨대 그는 열광적인 오페라 박사였고 백지 천재였다. 그는 자신이 이처럼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어린애 같은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기쁨을 느낄 때는 교회에서 성가대의 일원으로 노래를 부를 때였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애석하게도 음감 경련 때문에 솔로를 맡을 수는 없었다. 특히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큰 행사에서 요한 순환곡, 마태 순환곡,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메시아 등을 노래할 때 더 큰 기쁨을 느꼈다. 그는 지난 50년간, 그러니까 꼬마 때부터 어른이 된 지금까지 뉴욕의 커다란 교회와 성당에서 이런 노래들을 불러왔다. 메크로폴리탄 가극장에서도 불렀고 극장이 철거된 후에는 링컨 센터에서 바그너와 베르디가 연주될 때마다 대합창단에 끼어서 노래를 불렀다. 오라토리오나 순환곡과 같은 대곡을 부를 때뿐 아니라 작은 교회의 성가대와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그는 음악에 몰두하는 순간 자신이 전응하라는 것과 슬프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 따위를 모두 잊었다. 그럴 때면 자신도 중요한 일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자신도 어엿한 한 사람의 인간이자 신의 아들이라는 느낌까지 받았다. 마틴의 세계, 내면 세계는 어떻게 된 걸까? 대체로 그는 세상 물정을 몰랐다. 적어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지식은 빈약했고 그런 지식에 대한 흥미도 전혀 없었다. 백과사전의 한쪽을 읽어준다든지 아시아의 강 지도나 뉴욕의 지하철 노선들을 보여주면 그는 그것을 즉시 직관적으로 기억했다. 그러나 그러한 직관적 기억은 그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었다. 리처드 월하임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실존적인 자아와는 관계가 없는 단순한 비중추성 기억에 불과했다. 뉴욕의 지도에 감정이 없듯이 그러한 기억에는 거의 아니 전혀 아무런 감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맥락이 없고 발전성도 없으며 응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상괴를 벗어난 그의 직관적 기억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그 자체로는 완결된 세계가 될 수 없었다. 통일되지도 않고 감정도 들어있지 않으며 그 자신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리학적인 것이라고 말해도 좋았다. 즉 기억의 핵 혹은 기억의 은행과도 같은 것이지 살아있는 인격의 일부는 아니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건한 동기에 기초해 이루어진 기억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1954년에 출판된 전 9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그로브 음악가 사전을 암기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그로브 사전이었던 셈이다. 그의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병이 들자 가수로서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날이 많았다. 그는 30세가 된 아들을 곁에 두고 수많은 음악 레코드를 틀거나 악보를 있는 대로 꺼내놓고 차례차례 노래를 불렀다. 그들이 가장 깊은 친밀감을 느낄 때도 바로 이런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그로브 사전을 아들에게 읽어주었다. 6,000쪽을 모조리 읽어주었다. 마틴은 읽고 쓸 줄은 몰랐지만 아버지가 읽는 내용을 모두 기억
기억 용량이 무한한 제네피질에 기억했다. 그 후 그는 그로브 사전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해서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움에 적곤 했다.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예. 아버지께서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께 책을 읽어드리고 있죠. 예. 지금까지 6,000쪽까지는 안 됐지만 앞으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읽어드릴 테니까 만약에 혹시 저 덕분에 책을 읽었던 기억 같은 거를 하시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예,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의 직관적 기억은 전문적으로 사용되거나 이용될 경우 자아와 대립하면서 자아를 배제하거나 자아의 발전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직관적 기억에 깊이도 감정도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기억에는 아픔도 느낌도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루리아의 기억 항진증 환자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랬다. 그의 책 마지막 장에는 그 점이 가슴 절절하게 서술되어 있다. 마틴 호세 쌍둥이 형제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직관적 기억을 현실 도피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그들의 직관적 기억은 실용 수단으로서 현실을 위해 나아가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세계를 느끼기 위한 탁월하고 신비로운 감각으로 활용된 것이다. 직관 능력이 없었다면 마틴의 세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 그것은 작고 답답하고 더럽고 어두운 세계였을 것이다. 마틴은 어렸을 때 아이들의 놀림감이었고 친구를 사귈 수도 없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닥치는 대로 굳은 일을 했지만 그나마 늘 해고당하기 일수인 처참한 삶을 살았다. 어린 시절에도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가끔 철없는 짓을 했고 때로는 심술을 부리며 떼를 쓰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린애 같은 말을 하곤 했다. 진흙을 얼굴에 던져버릴 거야! 라고 부르짖을 때도 있었고 사람에게 침을 뱉거나 때리거나 덤비는 일도 있었다. 코를 킁킁거리기도 했고 더러운 콧물을 소매자락으로 닦기도 했다. 그럴 때의 그의 행동이나 감정이 코울리게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는 어린애처럼 굴었고 그의 행동에는 인간적인 따스함이나 친절함이 없었다. 게다가 뛰어난 기억력을 이것보라는 듯이 자랑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의료원에서 소외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피했다.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마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처음에는 밖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의료원에 들어왔을 때 누구나 겪기 마련인 적응장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를 담당한 간호사는 다른 특별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녀는 말했다. 무언가가 그를 괴롭히고 있어요. 갈망 같은 것이요. 우리가 그의 갈망을 풀어줄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손을 써야 해요. 1월에 다시 진찰하러 갔을 때 그는 마치 딴 사람 같았다. 예전과 같은 자부심이나 자만심도 없었다. 그는 분명히 정신과 육체 모두 고통받았고 그로 인해 조조해하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노래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신 목소리로 그가 대답했다. 노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일반 음악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는 갑자기 옛일을 떠올리며 말했다. 바흐에게 음악은 기도의 도구였습니다. 글로브 사전의 바흐에 관한 항목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304쪽에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일요일에는 점점점 그는 추억에 잠긴 듯이 훨씬 부드럽게 말을 이어나갔다. 반드시 교회에 나가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걸음마를 배우자마자 아버지가 데리고 다녔지요. 그리고 195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안 가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이어서 그는 한마디로 잘라서 이렇게 말했다. 교회를 가지 못하면 나는 죽고 말 거예요. 보내드리고 말고요. 우리는 단지 당신이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몰랐습니다. 교회는 의료원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마틴은 교회에서 크게 환영받았다. 신도 및 성가대의 대원으로 환영받은 것은 물론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성가대의 간부, 고문으로서 환영받았던 것이다. 그 후 그의 생활은 완전히 변했다. 그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간 듯 했다. 그는 일요일마다 바흐를 노래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 성가대 간부로서 누리는 작은 권위도 자랑스러워했다. 얼마 후 내가 찾아가자 그는 자부심이 들뜬 모습이 아니라 담담한 말투로 말했다. 저 선생님, 제가 바흐의 예배음악과 합창곡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그루브 사전에 실려있는 202곡의 교회 칸타타를 전부 알고 있어요. 이곳 교구에서 본격적인 오케스트라와 성가대를 갖춘 곳은 우리 교회뿐입니다. 게다가 바흐의 성악곡 전부를 정기적으로 부르는 것도 이곳뿐입니다. 일요일마다 칸타타를 부르고 있고 이번 부활절에는 마태 순환곡을 부를 생각입니다. 전응아인 마틴이 이렇듯 정열적으로 바흐에 몰두하는 것은 신기한 일인 동시에 감동적이기도 했다. 바흐는 대단히 지적인 반면 마틴은 전응하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한 번은 칸타타 카세트를 또 한 번은 마그니피카트 카세트를 가지고 그를 방문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마틴이 비록 지능은 낮지만 바흐의 복잡한 기교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는 음악적 지성을 갖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능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바흐는 그를 위해서 존재했고 바흐야말로 그의 생명이었다. 마틴은 특이하게 뛰어난 음악적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적절한 장면에서 자연스러운 형태로 활용되지 않으면 단순히 상괴를 벗어난 행동에 불과했다. 아버지에게 소중했던 것, 그것은 마틴에게도 소중했다. 두 사람은 음악, 특히 종교음악의 혼과 목소리의 혼을 공유했던 것이다. 목소리야말로 기쁨과 신의 찬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이 만들어주신 악기였던 셈이다. 마틴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교회로 돌아가 노래를 부른 다음부터 그는 자신감을 되찾고 우뚝 일어나 다시 한번 진실한 존재가 되었다. 반토막에 불과한 인간, 의사인간이 아니었다. 더러운 코울리게의 모습은 사라졌다. 그는 이제 감정도 없이 비인간적이고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인격을 갖춘 인간이었다. 그는 존엄을 갖춘 예의 바른 사람으로서 지금은 의료원 동료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마틴이 실제로 노래 부르는 모습, 음악과 한 몸을 이루고 황홀경 속에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듣는 모습은 참으로 경이로웠다. 그때의 그는 변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춤출 때의 리베커, 그림을 그릴 때의 호세, 오직 수의 세계를 몰입할 때의 쌍둥이 형제의 모습과 똑같았다. 결함이나 생물학적인 문제는 모두 사라지고 조화를 이룬 쾌활함, 통일을 이룬 건전함을 갖춘 인간으로 변신했던 것이다. 뒷이야기. 이 장과 다음에 나오는 두 장에서는 내가 직접 경험한 사례만을 서술했다. 당시에는 이런 문제를 다룬 책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예를 들면 루이스 힐이 보고한 52가지 병례 1914년 쌍둥이 형제를 발표한 뒤에 비로소 나는 어렴풋하게나마 그 사실을 깨닫고 놀라움과 흥미를 느꼈다. 그러는 사이에 편지와 원고들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특히 데이비드 비스콧이 쓴 훌륭하고 상세한 병례 보고 1970년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의 환자 해리엇 지와 내 환자 마틴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두 사람 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비중심적으로, 다시 말해서 인생을 부정하는 데 쓰이지도 않고, 반면에 때로는 인생을 긍정하도록 창조적으로 쓰이기도 했던 것이다. 해리엇은 아버지가 읽어주는 것을 듣고는 보스턴 전화번호부의 3쪽 분량을 기억했고 그 후 몇 년 동안 거기 나와있던 번호는 묻는 대로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또 한 번은 그것과 전혀 다른 놀랄만한 창조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작곡가의 스타일을 사용해서라도 작곡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쌍둥이 형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틴이나 해리엇의 경우에도 그들의 능력이 전능한 천재 특유의 기계적인 재주, 범상하기는 하지만 무의미한 재주로 타락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위험을 피하는 한 그들은 쌍둥이 형제처럼 끊임없이 미와 질서를 추구할 수 있었다. 마틴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놀랄만한 기억력을 발휘했지만 그가 진정한 기쁨을 얻는 것은 질서와 조화로부터였다. 칸타타의 음악적 정신적 질서이든 그로브 사전의 백과사전적 질서이든 그런 것은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바흐나 그로브 사전이 그에게 하나의 세계를 전달해 주었다는 점이다. 비스콧의 병례와 마찬가지로 마틴에게는 음악이 세계의 전부였다.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세계였다. 그는 음악 속에서 살며 변신했다. 이것이 마틴에게 일어난 기적이었다. 이 점은 해리엇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볼품없고 어색한 촌스러운 소녀, 5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덩치가 큰 이 소녀는 보스턴 주립병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연주를 시작하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 그녀는 얌전하게 의자에 앉아서 조용한 눈빛으로 건반을 바라보며 정중히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그녀는 건반 위에 천천히 손을 올려놓고 잠시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머리를 한번 끄덕이더니 피아니스트와 같은 동작으로 감정을 담아 연주를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백치천재라고 하면 진정한 지성과 이해력을 갖추지 못한 채 기묘한 재주라든가 기계적인 재능만을 갖춘 사람으로 여겨진다. 나도 마틴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 바흐의 마니 피카트를 놓고 그와 논의할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마니 피카트를 듣고 난 후 그가 그 복잡한 곡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단순한 재주나 놀랍지만 기계적인 기억력이 아니라 진정으로 뛰어난 음악적 지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책의 초판을 발표한 후에 시카고의 A.K. 미러가 내게 보내온 뛰어난 논문에 특히 흥미를 느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어떤 음악적 천재의 음감 구조에 대한 감수성이라는 제목이 붙은 논문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풍진에 감염되어 지능이나 그 밖의 면에서 심각한 장애를 안게 된 5세짜리 신동에 관한 상세한 연구였다. 가로 열고 보스턴 심리작용협회 출간 1985년. 이 논문에 따르면 그녀는 단순히 기계적인 기억력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작품을 지배하는 법칙에 대한 뛰어난 감수성, 특히 주제의 전음계 구조를 결정하는 법칙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가 작곡을 위해 구조 법칙에 대해 절대적 지식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지식은 특정한 감정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것이 마틴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확신했다. 그렇다면 백지천재들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음악, 숫자, 시각 등 뛰어난 영역에서 그들은 진정한 창조주 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단지 기계적인 재주를 지니고 있다고 달아나는 것은 옳지 않다. 설령 특수하고 좁은 영역일지라도 마틴이나 호세, 그리고 쌍둥이 형제와 같이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까닭은 그들에게 창조적인 지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해하고 소중하게 키워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성이다. 예, 동감합니다. 예. 뭐 비단 정상인,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의 재능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남들과 소통하며 살 수도 있고, 또는 중요한 발견이나 발전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 예기치 못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좀 짧으면 이걸 쌍둥이 형제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짧지 않아요. 깁니다. 그 다음 장도 길고, 그래서 이제 2장이 남았거든요. 2장이 남았는데 이 긴 2장은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사실 좀 졸려요. 졸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좀 자고 나서 이 2장은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장만 읽으면 끝나요. 이 책이 끝나면 어저께 소개시켜드렸던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라는 경제 관련 한 책을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걸 좀 끝낼까요? 네,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